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쌤이랑 같이 얘기합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고 카메라를 만지니까 그 긴장한 아무것도 모르는. 안녕하세요. 주두TV의 주두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요? 어제 저희 주두쌤이 다스베이다에 출연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이현숙 씨 모시겠습니다. 17년에 가서 쟀을 때 5.8이었어요. 18년에 가서 쟀더니 오히려 늘었어. 다스베이다에 갔는데, 그러니까 전달하는 정보의 어떤 사실성이나 이런 거는 다 완벽하고 이제 잘 하셨는데, 그건 기본인데, 생각보다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징그럽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총수님을 한 번씩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얼굴이 약간 선홍빛이 감돌면서 사랑스러워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한 3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앞에. 그리고 6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4시간 앉아있었지, 그 사람들이. 근데 참 얼마나 지치겠어, 거기 앉아서 듣는 것도. 그래서 저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죠. 부드러운 강한. 거기에서도 저희가 후쿠시마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올림픽이 내년에 열리기 때문에 도쿄에서, 그리고 특정 경기를 또 후쿠시마 근처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후쿠시마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 주황색으로 쳐진 곳이 그 아베 정권이 여기 이 지역은 제염의 획결을 보여줄 수 있는 제염 특수 지역으로 삼겠다라고 구역을 지정한 거고요. 녹색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염이 끝난 지역. 그리고 그 위에 격자 무늬로 된 게 피난을 해제한 지역이에요. 회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한이 곤란한 지역이긴 하지만 내년부터 23년까지는 피난 지시를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피난 지시를 해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피난 지시를 해제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방사선의 오염 수치가 이 공간이 기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조치인 거죠. 사람들이 임시 지금 거주지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금이 끊기는 거고, 우선 사고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이니까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끊기면 뭐 그거는 사실 선택권이 아니라 강요인 거죠. 네. 돌아가라고. 제염이라는 게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게 대부분의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뭔가 특이한 기술이 있나 보다. 그래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을 깨끗하게 만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곳의 오염도를 제거하는 일인 거죠. 5cm, 그러니까 지표면으로 봤을 때 그 5cm 위에 있는 흙을 긁어내는 거. 아니면 풀 베는 거, 그렇죠? 그렇죠. 농사야 농사. 풀 베고 있어. 풀 베고 잡초 뽑고, 그렇죠? 그다음에 흙 모아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방사선에 오염된 땅과 풀과 나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저희 보고서를 보셔도 사실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저희 보고서 표지를 보시면 어제 주드쌤이 다스베이다에서도 소개하신 건데 그 근해가 있는 초등학교에서 제염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보여요. 근데 그 제염 노동자도 어떤 특수한 장치나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마스크에 일반적인 작업복을 가지고 제염을 하고 있어요. 특히 남미의 지역 같은 경우 아직 완전하게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을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학교로 돌려보냈죠.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폭의 위험이 훨씬 심한 게 키가 작잖아요. 그 지표면에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이제 그 농도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더 쉽게 아이들은 세포가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빨리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 학교 같은 남해 같은 경우 학교로 돌아가면 애들은 20시간마다 156번의 엑스레이 찍는 거랑 똑같아. 그만큼 그러니까 셀카를 찍는 거야. 네. 그치, 엑스레이로.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느냐, 아이들 부모가 알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가장 네. 큰 문제. 그래서 네. 그린피스가 중요한 거죠.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 이후에 비단 지난 8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약 25년 전부터,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왔거든요. 후쿠시마 올해 나온 보고서는 예년 보고서보다 훨씬 더 뭐랄까 이 보고서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문장은 그곳에서 누군가 편지를 쓴 것 같은 문장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울었다고 했을 때 주드 쌤이 야 뭘 그거 울어 보시고 울었다고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셨었어요. 아이들이 흙놀이를 하다가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그 흙을 먹었을 경우에 직접 흡입과 피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덤덤한 말투로 피해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자체가 보고서에 덤덤한 문장 같지 않았어요. 저런 137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로 세슘 137에 딱 노출된다. 무슨 일이 일어나? 죽어. 근데 저설량으로 계속 노출이 돼서 만약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구토, 어지러움, 그다음에 피를 토하. 그리고 결국 이제 안에 있는 장기의 기능을 잃어서 결국 이제 최악은 죽는 거? 그러니까 저선량 방사성의 피폭이 될 경우 그 중에 10%는 사망한다고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슘 137이나 우리가 그나마 그 어려운 용어 중에 조금 많이 들어본 스트론튬. 너만 들어봐.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 유해한 그 방사성 핵종을 사실 수백여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비가 와. 비가 오잖아? 그러면은 물에 녹아가지고 흙이랑 같이 떠내려가네.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그러면 이제 방사선 수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걸러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포인트는 이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도 어마어마한 당연하죠. 23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원자력 그게 발전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만큼 크지도 않아. 우리는 사고가 나면 버릴 땅도 없네. 피난을 갈 데가 없어. 그럼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후쿠시마만 관심이 있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서울 사무소는 사실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도 수년간 캠페인을 해왔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원전을 운영을 계속 할 경우에 어떤 방사성 피해나 원전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가 없거든요. 대책 대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도 잘 전달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교훈, 재현 작업은 흙 퍼내기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어떤 방법도 없다. 안 짓는 게 답이다. 네, 안 짓고 멈추는 게 답이다. 그렇죠.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